고령층이 폭증한다. 야, 얼마나 폭증할까요? 장난 아닙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만 55세에서 79세 경제활동 참가율 60.2%입니다. 그러니까 만 55세에서 79세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와,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진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고요. 지난해 역대 최고인데 올해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갈아치웠어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예, 55세 이상 79세 이하의 많은 고령층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매년 지금 고령층은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2020년에 50.7%도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58%도 역대 최고치였고요. 2022년 59.4%도 역대 최고치였고요. 2023년 5월 현재입니다. 60.2%도 역대 최고치고요. 결국 말입니다. 예, 고령층은 일하고 싶다. 실제 그리고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평균 임금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정부가 예, 고령층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60.2%지만 이게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미지수예요. 예, 이 통계를 완전히 믿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 추세선은 믿어도 된다는, 추세선은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추세선은.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고령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령층 인구가 말입니다. 94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509만 8천 명이에요. 55세에서 79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그중에 취업자가 말입니다. 취업자가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는 50.6%였어요. 943만 명 중에 746만 7천 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1,509만 8천 명 중에 877만 2천 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58.1%.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일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 속에 왜 일을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슬프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시다시피 생활비를 충당한다가 57.1%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쓸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저도 55세, 만 55세, 예, 이제 넘어가거든요. 예, 만 55세 제가 돼가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서 돈 번다. 뭐 저도 그 사람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서 57.1%가 나가서 일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구슬프고요. 예. 또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한다 34.7%. 이걸 생각하면 또 희망이에요. 그죠? 예. 또 무료해서 4.1%는 일한다. 사회가 필요해서 2.1% 일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7% 일한다. 기타가 0.1%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생활비 충당과 일하는 즐거움 두 가지로 예, 대변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활비 충당이 됐든 일하는 즐거움이 됐든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사회는요,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55세 이상 79세까지 이 고령층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도 결국은요,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문화는 결국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고령층까지 진짜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자예요. 어떤 일이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는 꼭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결국은 직장에 다니더라도요, 언젠가는 은퇴를 합니다. 빠르면 말입니다. 50대 초반에 은퇴할 수도 있고요. 40대 말에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100세 시대니까 직장 생활보다 훨씬 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노후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40대부터 시작한다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30대더라도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면, 가정이 안정이 됐다면 그때부터 노후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노후 준비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서 말입니다. 30대 때는 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그래야지 100세까지 할 수 있거든요. 안 지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찾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공부, 현장 경험, 이것을 쌓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55세 이상 79세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시간이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한다면 이게 정말 일하고 싶다. 여기에도 엄청난 희망이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런 것을 반드시 따져가면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을 미리 20대도 20대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대 가정을 꾸리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올립니다.